7시간 전에 X를 통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 사임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인정했다는 속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고하겠다라는 발언으로 미 증시는 큰 폭락을 맞이했고 현재의 법 체계상 해고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면서 시장은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요. 물론 자진 사퇴는 가능하죠.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연준 의장 제도에 대한 상식도 넓히시고 코인 시장에 대한 제 관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킹 속보로 X의 이 연준 의장이죠.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사임한다는 속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 사실이다, 뭐 사실이 아니다, 뭐 놀랍다, 뭐 잘됐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자, 뭐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게 이런 게 있을 때, 자, 이런 SNS나 또는 뭐 자극적인 기사들 위주로 나오는 그런 인터넷 매체들 있죠. 자, 거기서 나온 것들 일단은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큰 일이 있다면 이미 유명한 대표적인 언론들 있죠. 자, 그곳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기사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연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확인이 돼야 정확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연준이며 뭐 백악관이며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거는 가짜 뉴스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자, 여전히 이런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이분은 진짜 믿는 거죠. 아, 마침내. 자, 하지만 가짜 뉴스라는 거. 자, 그러면 연준에서 자, 의장, 제롬 파월 의장도 영원하진 않겠죠. 언제까지 임기인지 연준의 의장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파월 의장, 현재 연준의 의장이죠. 임기는 2026년 5월 15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 1월에 끝나는데요. 자, 연준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파월 의장의 입장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임을 요구하고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했었죠. 하지만 파월 의장은 사임을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2026년 자, 5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 의장이 임명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자,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지명할 권한을 갖고요. 그리고 연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의장을 선택하거나 또는 자, 새로운 인물을 자, 연준 이사회의 이사로 올리는 동시에 자, 의장을 지명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그렇게 지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면 의장이 되는 거고요. 자,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이 위원회 통과 후에 상원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서 의장이 됩니다. 자, 임기는 4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 2026년 5월 15일이 임기 만료라고 했었죠. 자, 이사의 임기는 14년이고요. 이거는 연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의장의 자격 요건이 이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14년 임기 내에 의장을 할 수 있고요. 이 14년 임기가 끝나면 의장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 당장 파월 의장이 사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게 이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인선 시기와 절차를 살펴보면은 보통 만료 전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차기 의장에 대한 인선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여유 있게 사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서 사임을 하겠죠. 자,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차기 의장 지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현재 그래도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케빈 워치 그리고 케빈 헤셋, 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자, 둘 다 케빈입니다. 어쨌든 일단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 말고도 다른 사람이 또 후보로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준 의장은 연임이 가능한데요. 그 제약 조건으로 자, 이사 임기인 14년 자, 이 제약 조건만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의장 첫 번째 의장 할 때 트럼프가 지명을 했었고요. 자, 그다음 바이든이 재지명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연준 의장 두 번째 재임 중이고요. 하지만 아까 전에 이 이사의 임기가 자, 2028년 1월이라고 했죠. 자, 따라서 이론상으로 따지면 또 대통령이 지명을 받고 상원에 인준을 받으면 다시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사 임기가 2028년이기 때문에 중간에 잘리죠. 자, 이럴 경우에는 보통 재임을 안 하고 같이 사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자, 의장직에서만 내려오고 그냥 이사로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내다 나갈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번에 한 번 더 의장이 되는 것은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관계를 봤을 때도 지명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 2022년 5월부터 자, 4년 후인 2026년 5월까지가 두 번째 의장 임기였고요. 첫 번째는 2018년 2월 5일부터 첫 번째 임기를 했습니다. 자, 이사의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2012년 5월 25일 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날짜를 좀 횟수를 좀 따지면은 14년이 아니라 16년이죠. 자, 여기에 스토리가 있는데요. 자, 참고로 이 이사의 임기 14년은 재임이 안 됩니다. 자, 14년 하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수가 좀 안 맞는 이유가 자, 이분은 미시킨, 자,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였고요. 그리고 연준의 이사였죠. 아마 경제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분의 책을 거의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자, 화폐와 금융, 자, 미시킨의 화폐와 금융 교과서로 많이 쓰이는 자, 이 부분 저자고요. 자, 이분이 2008년 금융 위기 때 그때 연준 이사였는데 책을 쓰겠다고 해서 교과서를 쓰겠다고 해서 자, 중도에 자, 사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사가 자, 7명이었는데 자, 사임을 하고 나니까 이래저래 빠진 사람들 빼고 해서 4명만 남게 되었고요. 굉장히 자, 어렵게 좀 꾸려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채워야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빨리 채워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인사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2년에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미시킨의 이 남은 임기를 대신할 사람으로 자, 제롬 파월 이 사람을 지명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건 다른 사람의 임기를 채우는 임시 임기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2년은 빼고 14년을 정식 임기로 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2026년 5월 15일까지는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자꾸 다른 얘기가 있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건강상 이유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자, 연준을 자발적으로 떠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가 의장 첫 번째는 본인이 이렇게 지명을 해놓고 말 안 듣는다고 엄청 뭐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연준 의장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금리가 내려갈까요? 자, 연준의 의사결정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FOMC. 자, 연준의 FOMC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본다면 투표권자가 총 12명입니다. 연준 이사 7명에 자, 뉴욕 연준 총재 1명, 그리고 지역 연준 총재 4명 해서 이렇게 총 12표가 나오고요. 자, 의장도 자, 연준 이사로 1표밖에 없습니다. 거부권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따진다면은 파월 의장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죠. 다른 이사들이 금리 못 내리겠다, 금리 내리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다면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트럼프가 이거를 모르진 않겠죠. 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자, 사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트럼프가 이렇게 파월을 압박하는 이유를 보면은 자, 어쨌든 자, 의장이라는 자리는 상징적인 자리죠. 그리고 이 연준의 얼굴이자 대외적 대변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금리만 내리면 다 좋아지는데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자, 이런 식의 미리 좀 책임 전가를 위한 밑밥을 좀 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파월 의장한테 뭐라고 하는 것 이 자체를 다른 이사들도 보겠죠.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뭐 FOMC 관련해서 리뷰도 해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어쨌든 자, 미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더라도 자, 이 의장 같은 경우는 독립성을 굉장히 요구받고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대통령이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있고요. 자, 그래야지 시장에서 신뢰를 하겠죠.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은 신뢰도는 물론이고 시장에 주는 엄청난 파급 때문에 정말 큰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까지는 파월 의장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가끔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앞으로 조금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 양 케빈 뭐 혹은 제3자가 또 후보로 거론될 수 있지만 어쨌든 유력한 후보기 때문에 또 이 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확실히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비록 의장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이사들처럼 한 표에 불과하지만 자, 12표 중에 한 표 결코 작은 건 아니죠. 자, 따라서 아직 그러한 사실들 모르고 이런 가짜 뉴스에 좀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 제가 맨 위에다가 써드렸습니다. 가짜라고. 자, 혹시 이런 거 갖고 또 연준 의장이 바뀐다 뭐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쇼 파월이었으니까 뭐 롱 간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다면 즉각 자 손절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XRP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주말 동안에 이 3,000원 라인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관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차트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제 원래 관점이 자 이렇게 평행 채널 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 만약에 여기서 이 3,000원 가격 라인이 이탈이 나온다면 자 여기까지 2,700원 가격 라인을 찍게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자 이때 이 저점 그리고 이때의 저점 자 여기가 연결된 이 저점 자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준다면 다시 평행 채널 이 관점과 그리고 조금 더 폭이 줄어든 이 박스권 이 무빙의 관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매번 이 3,000원 가격 라인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자 이번에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주요 지지 가격 라인 3,000원 라인과 200일 이평선 자 여기가 만나는 중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탈이 나온다면 빠르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근거로 드렸습니다. 1시간 봉으로 살펴보면은 자 최근 들어서 자 이 파동의 폭이 줄어들면서 점차 조금씩 안정화를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3,000원 라인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무너지면 자, 10% 가까운 조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자리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자, 그래서 웬만한 거면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힘을 모으고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리고요. 자,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물론 진행 중이고요. 지금 워낙 분위기가 자 화해의 무드로 가고 있던 미중 간에 그리고 미국과 EU 중간에 또 이 관세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시켰던 자 1심 무역법원이 있었고요. 또 이 1심의 판결에 대한 효력을 중지시키는 2심 항소법원의
효력 중지 승인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오히려 최근에 더 증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 분위기에 지금 시장은 압도된 상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을 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가 또 엄한 말을 했다가는 자, 이 가격선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좀 크게 보셔야 된다. 자, 크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리플 XRP 여전히 우상향 중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자, 올라갈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자, XRP는 뭐다? 해피엔딩이다. 자, 따라서 지금 조정이 나온다면 부족한 물량을 채워가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아마 다들 시드가 바닥이 나셨을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 현금화 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마 제대로 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고요. 또 여러 번 저점과 고점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자, 매도 매수 이렇게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쯤 최소 여러분들이 수량이 자, 100%는 증가했을 거고요. 자, 1000개 갖고 계셨던 분 2000개, 자, 5000개 갖고 계셨던 분들 10,000개 되셔야 정상입니다. 자,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우리가 이 평행 채널 관점에서 거의 2달 가까이 유지를 해오면서 자, 이 평행 채널 상단 추세선에서는 매도로 비중 줄이고 이 하단 추세선에서는 다시 매수해서 비중 늘려놨죠. 자, 그런데 결코 이게 작은 게 아니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가 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가 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7%가 넘죠. 자, 이렇게 지금 몇 번 안 했는데 100% 넘게 변동률이 있었죠. 자, 이 부분 말씀드린 대로 같이 대응하셨더라면 자, 수량 2배 증가가 되었어야 정상이고요. 자, 그래서 현금이 여유가 없으셨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XRP만으로도 자, 이렇게 대응하면서 시드를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매번 매일같이 사고 팔고 자, 그렇게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3% 5%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자, 이거 대응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하지만 제가 콕 찍어 드리는 반드시 대응해야 되는 자리 자, 10% 기준이고요. 10% 이상 변동률은 무조건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아직까지 확정이 되진 않은 자, 여러 관점들 중에서 자, 박스권 관점과 평행 채널 관점들 자, 이 관점들 변동률을 보더라도 자, 굉장히 큽니다. 자, 22%.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22%, 자, 16%가 넘죠.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3,000원 가격 라인이 자, 이탈이 나온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동률은 24%가 넘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11%죠. 자, 이런 건 꼭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꼭 대응을 같이 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대응 못 하셨더라도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늦지 않았고요. 하지만 자, 여기서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은 자,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앞으로도 대응을 못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자, 왜냐면 사람이 이 기질이라든지 습관이라는 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도 주춤거리다가 또 대응 못 하시면 자, 소중한 기회 날릴 수 있고요. 다시는 오지 못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이번에는 꼭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코칭을 좀 받아서라도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대응 못 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대응을 잘 하셨더라도 앞으로의 대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 수익이 나올 때까지 자, 굉장히 중요하죠. 매도가 자,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 반드시 코칭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 코칭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 구독자셔야 되고요. 제 영상 항상 좋아요 눌러 주셔야 된다는 이 조건만 있고요. 실시간 리플 대응 정보 코칭을 받으실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대응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자리 자, 2월, 3월, 4월 자,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결코 어려운 일 아니죠? 최소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러면 코인 투자하기
좀 힘드시다고 봐야 되겠고요.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릴 때 사용했던 자료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풀 버전 제가 소통방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시황이라든지 그날 당일 단타죠. 당일 매수하고 매도까지 해서 바로 수익 확정짓는 당일 단기급등 종목 좋은 자리가 나오는 코인들 소개까지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소통방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리플 소통방 둘 다 하시는 걸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베스트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리플만 갖고 있고 조용한 게 좋아서 리플 정보만 매도가 매수가 대응 정보 리플 관련된 속보만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리플만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곧 다가오고 있죠. 관세 여전히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이 관세가 유예되는 일정이 만료되는 날짜가 곧 다가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시장에 큰 변동성이 생길 거고요. 그 변동성을 기회로 가져가느냐 또는 그 변동성을 다 역으로 맞아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맞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응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꼭 같이 대응하셔서 모두 다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